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부병상 강좌 서예 이것을 알아야 좋은 것이 쓴다. 오늘이 99강이죠. 제가 적어도 이 말씀을 100번은 더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위진 시기의 서세론과 그리고 의부인의 필진도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진도에 나오는 7개 항이 있는데요. 7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훗날 영자팔법의 모체가 되었다 그럽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99강입니다. 위진 시대의 서론과 의부인의 필진도에 대한 이 간설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번 시간은 시필은 없고 이론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위진 시대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시대로 본다고 그러면은 서기 220년에서 420년까지 약 200년 정도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또 한번 나간다 그러면 남북조 시대가 나옵니다. 이제 이때는 남북조, 위진 남북조라고 그러잖아요. 남북조 시대는 바로 이어서 420년에서 589년까지 여기까지가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두 개 합쳐서 그러면 220년에서 589년까지가 위진 남북조 시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며 설명을 합니다. 이 글씨에 대한 이론이나 이 저술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글씨가 예술로 평가되기 시작한 이 후한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죠. 더 시작이 되었고 이는 초서의 유행을 비판한 조일의 비초서,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조일의 비초서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서진의 그 위항은, 이 위항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서진시대 때의 위항은 서체별 필세론을 논한 사체 서세 중에서 후한 채옹의 구세를 설명한 채옹의 전세, 그러니까 전서세입니다. 그 다음에 채원의 초서세, 삼국 위나라 종효의 예세라고 그러죠. 이걸 인용하고 남조에서도 필세론을 많이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진 왕이지의 자론서는 후인이 그 뒷사람들이 이 척독, 편지글이죠. 척독에서 발췌한 것이고 유송 때에, 이 유송은 뒤에 나옵니다. 주가 붙었어요. 논서표는 칙명에 의해서, 왕의 명령이죠. 그에 의해서 내부 소장 서적에 대한 품제, 그리고 감상, 그 다음에 소장 등을 논술한 보고서다 그랬습니다. 그 밖에도 남조 왕승건의, 왕승건 자주 나옵니다. 논서, 그 다음에 유견호입니다. 이게 유자입니다. 유견호의 서품, 원앙의 고금 서평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당대에 이르러서는 잘 아시는 이 손가정의 서보, 그 다음에 장회관의 서단, 이런 우수한 서론이 나왔고, 당나라 때 장언어는 한에서 당까지, 즉 한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의 서론을 편집해서 법서 요록이라는 이런 책을 저술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송나라로 내려가면은 주장문에 묵지편이 있고요. 또 진사의 서원청화 이런 것도 있고, 명나라 때의 왕세정의 왕시서화원 이것도 있고, 청나라 때로 오면은 이제 폐문제 서화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고금 서론을 분류 편찬한 서론 총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나온
그 주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아까 유송이라고 나왔었죠. 이 유송은 뭐냐면은 남조 송나라의 다른 이름이다 그랬어요. 남조 송나라의 다른 이름으로 그 유유라는 사람이 세웠으므로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다음 이렇게만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위에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하고 지금 여기서 이 시간은 위진시대 그 서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위진시대의 서론은 한나라 시대부터 토론하기 시작한 서세론을 더욱 발전시킨 시대다 그랬어요. 이 시기에 서부, 서장, 서세, 필세 이런 거에 관해서 서술한 저작이 탄생하였으며 대체로 문자의 형태를 묘사하거나 또 서체와 그 필액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이런 중심 내용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도 사체 서세의 형태를 가장 구체적으로 논술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앞서서 나왔던 위향입니다. 이 위향이란 사람인데요. 이 위향에 대해서는 밑에 주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 심미적 특징에 대하여 위향은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논술한 사람이고 사체 서체를 그 심미적 특징에 대해서 분석한 사람이 또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위삭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위삭은 누군지 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삭은 다름 아닌 우이부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이부인이라고 부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왕이지가 어렸을 때에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다. 우이부인한테 공부를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 사람은 중국 하동 안읍 사람으로 자는 무이라고 부르고요. 진나라 때, 이 진짜입니다. 여성 서예가이며 여음태수를 지낸 이구의 아내다, 처다 그랬습니다. 이 우이부인의 필진도는 아주 유명하죠. 7세를 논하고 있는 바 훗날 영자팔법의 모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우이부인의 가문은 위기, 위관, 위향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쳐 서예로 매우 유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부인은 위전의 여식이라는 설과 함께 이건 설입니다. 위향의 딸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위향의 조카나 여동생이라고도 하는 설이 있는데요. 이게 다 정확하지 않답니다. 뭔지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왕이지가 어렸을 때 왕이지에게 글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었다. 스승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오고 있다 그럽니다. 자, 서세론입니다. 진서 위향전에 실려있는 사체 서세를 보면은 위향은 고문자, 전서, 예서, 초서 이렇게 네 가지 이 서체를 탄생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각 서체의 미를 분석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문자는 서체의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고문의 자세라 부르고 그 외에는 전세, 즉 전서세, 아까 말씀 앞에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초서세, 예세, 예서세라고 이렇게 하였다라고 적고 있고요. 그는 서체의 미를 설명함에 대자연에 존재하는 만물의 형상을 빌려서 필액과 문자의 외형 그리고 필세와 서세를 홍용하였다 그랬고요. 위향은 육서로서 고문자의 근본을 설명하였으며 그 개념은 글자를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는 서체, 즉 문자의 상형성으로 이해를 하였는데요. 전서는 필법이 다양하며 글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형상을 사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서는 필세와 결체의 변화를 강조하였고 초서는 상황에 따라 안배할 수 있는 오묘한 이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여기까지가 이제 위향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거겠죠. 세 번째는
바로 우이부인의 필진도입니다. 자, 필진도는 당나라 때 장언원이 조의 시대 위삭의 저술이라고 주장하며 법서요록에 실은 후에 송나라 시대 진사도 서원 청화에 실어서 현재까지 전해온다 그랬습니다. 앞서서 이 두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의 송가정은 좀 달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부에서 필진도를 왕이지의 저술로 보았으며 그 외 여러 주장이 있는 등 완전히 고증된 바가 없어서 전례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삭 즉 의부인의 필진도라고 칭하기로 합니다. 위삭은 필진도에서 서예의 기법과 창작 그리고 심미적 특징에 대하여 논술을 하였으며 그 오묘함을 강조하였다 그랬는데요. 그녀는 문장의 머리에 설단, 검단, 필단 이거 3단이라고 그러죠. 3단이라고 그러면 뒤에 나옵니다. 예, 이 주가 세 번째로 붙었네요. 이 가운데에서는 용필이 으뜸이고 예, 악, 사, 서, 수 이 가운데에서는 서예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적고 있죠. 여기도 주가 네 번째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예의 중요성과 오묘함을 설했다 그랬고요. 아울러 덧붙이기를 뛰어난 감상자라고 하더라도 글씨를 잘 쓰지 못할 수 있고 훌륭한 서예가라도 잘 감상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펴서 창작과 이론의 영역이 분리될 수 있다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주 3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3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한번 나왔죠. 설단, 즉 변사의 혀끝, 그 다음에 검단, 무사의 칼끝, 그 다음에 필단, 문사의 붓끝을 일컫는다 그랬습니다. 3단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주 4번 봅니다. 예, 악, 사, 서, 수 그랬죠? 이걸 육예라고 그러는데요. 말하자면은 예법, 음악, 활쏘기, 말타기, 서예, 수학 이걸 말하죠. 우리 논어에 유어예라는 말도 있죠. 자, 여기까지 주를 설명을 드리고 본문입니다. 우이부인 위삭 필진도에 있는 핵심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저, 문인, 무사, 변사의 3단의 묘는 용필보다 우선한 것이 없고 육예의 오묘함 중에서도 서예가 제일이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죠. 옛날 진나라 이사는 주모광의 글씨를 보고 7일간을 감탄하면서 자신의 글씨에 골력이 없음을 걱정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일찍이 채옹은 홍도문에 들어가 비가를 보면서 100일간이나 나오지 않고 그 뛰어남을 찬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근원을 통달한 자는 적고 그 이치에 어두운 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이래로 특별히 옛것을 스승으로 삼지 않고 흥취에 따라 서예의 법도를 버리고 겨우 성명만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는 혹 배움에 충실하지 않고 견문 또한 적어 성공의 길로 나가지 않고 한갓 정신만 허비할 따름이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도 본인 맘대로 쓰는 글씨 그건 안 되죠. 스스로 서법에 정통한 것이 아니라면 더불어 이 이치를 말할 수 없다. 지금 진나라 이사의 필묘에 산정하고 다시 윤색을 가해 7가지 조목으로 개괄하였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 형용을 문자로 나타내어 이를 열거함이 아래와 같으니 이를 자손에게 남겨 전하여 영원히 모범으로 삼도록 하며 장래의 군자들도 때때로 이것을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우이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붓은
숭산의 깊은 산속에 사는 토끼털을 취하는데 8, 9월에 채취하는 것이 좋다. 이 시대에는 붓을 토끼털로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붓털의 길이는 1치 정도로 하고 필과는 5치 정도로 하되 붓끝은 가지런하면서도 허리는 강해야 한다. 예, 중요한 얘기죠. 벼루는 검은색의 마른 새돌을 채취해서 윤택함과 껄끄러움이 서로 섞여 있으며 저장된 물로 먹을 갈 때 이 광택이 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먹도 나오죠. 여산, 여산은 그 지명입니다. 여산에 소나무 끄름을 취하고, 이거 송연이라고 그러죠. 대군에, 여기도 지명이죠. 사슴뿔을 볶아서 만든 악교로 10년 이상이 되면은 강아기가 마치 돌같이 단단해서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종입니다. 종이는 동양의 어란지를 취하되 부드러우면서 그리고 매끄럽고 깨끗한 것을 써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방사후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죠. 다음 본문입니다. 무릇 글씨를 배우면은 먼저 지필법부터 배워야 한다. 붓을 잡는 법이죠. 이것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만약 진서, 즉 해서죠. 이 진서를 쓰려면은, 해서를 쓰려면은 필두에서 2치 1푼, 지금으로 치자면 약 6cm 정도로 물러나 잡고, 행초서를 쓰려면은 조금 더 뒤로 해서 3치 1푼, 약 9cm 정도로 물러나 잡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붓잡는 법도 설명을 해줬고요. 다음은 붓을 내려 점과 획, 파임과 삐침에 꺾이는 그 획들을 쓸 때는 모름지기 온몸의 힘을 다하여 써야 한다. 처음 배우면은 먼저 큰 글자를 쓰도록 해야지 소자, 작은 자부터 써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이도 있고, 글씨를 잘 쓴다고 하더라도 감상에 부족한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력이 뛰어난 사람, 이거 중요하죠. 필력이 뛰어난 사람의 글씨는 골력이 풍부하고, 이 뼈골자입니다. 필력이 없는 사람의 글씨는 살이 쪄 있다 그랬어요. 골이 많고 살이 없는 글씨를 근서라 하며, 이 힘줄 근자입니다. 반대로 살이 퉁퉁 쪄서 골질이 모자란 글씨를 묵절라 한다. 지금도 이 묵절한 말을 쓰죠. 먹돼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는 각자가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힘이 많고 근력이 풍부한 글씨는 대성할 수 있지만, 힘이 없고 근력도 없이 퉁퉁 살만 찐 글씨는 병폐가 되고 만다. 즉 팔병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필세는 그 참뜻을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의부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의부인의 필진도에서는 7가지 필액을 예를 들어서 각 필액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심미적 범주와 특징을 요구하였는 바, 이 7개 필액의 심미적 요구는 서진시대 서세론의 전통을 계승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필, 운필, 결구 등 서예의 기법과 창작하는 작가의 마음, 그리고 육체, 또 마음과 붓의 관계에 대하여 깊이 있는 탐색을 하였다라고 적고 있고요. 그녀는 필진도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마음이 뒤에 있고 붓이 먼저이면 이건 실패하고, 마음이 먼저 있고 붓이 뒤에 가면은 성공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습니다. 너무 쓰는 데에 급급하고 서둘지 말아라. 먼저 구상을 다 해놓은 다음에 붓은 뒤에 가서 써라. 그래야 성공한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 보면은
의후 필전자 패, 의전 필후자 승 이렇게 적어놨죠. 이렇게 했는 바 이 이론은 후일 왕이지 서론에서 크게 발전하여 상의의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왕이지의 상의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주 5. 상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의가 뭔지. 글자 그대로 상의라는 뜻을 높인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 상의란 순수 예술과 같이 개성을 표현하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것은 훗날 왕이지의 서예 사상으로 발전, 자리 잡는 토대가 되었다 그랬고요. 왕이지의 상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은 작가의 마음과 육체의 관계를 설명한 의제 필전론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의제 필전이라고도 그러고 의제 필선이라고도 그러기는 해요. 이것은 서예 작품을 창작할 때는 안정되고 조용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이 붓보다 먼저이고 글자가 마음의 뒤에 와서 글자를 쓰기 전에 반드시 구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설한 바 우리 부인이 필진도에서 요구한 7개 필액의 심미적 특징은 매우 중요하여 이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마음속에 항상 넣어두고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며 특히 해설을 익힘에 크게 살펴 숙지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에 적습니다. 자, 먼저 한일자 륵이죠. 횡액은 천리 하늘에 진을 친 구름처럼 은은하여 실한 형세이어야 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 점, 칙이죠. 이것은 점은 마치 높은 산 봉우리에서 떨어지는 바위처럼 실체적 형세로 그 바위가 깨지는 듯한 힘찬 기세가 있어야 한다. 점이라고 해서 물렁하게 찍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이 글자는 희귀한 글자죠. 쪼갤 개자입니다. 쪼갤 개자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삐침, 별이죠. 별, 즉 긴 삐침 획은 마치 무소뿔과 상아, 코끼리 뿔이 끊어지는 듯한 기세가 있어야 한다. 좀 보충하자면 매우 강한 필치로 써야 됨을 말하며 이 획은 특히 강질의 속필이 요구된다. 이거는 추단 서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다음은 이 익자입니다. 익자인데요. 여기서는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를 쓸 때 천천히 이렇게 나가면 이 획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여기서 중심 잡아가지고요. 중봉 잡은 다음에 여기는 좀 속도를 주면서 써줘야 이 획이 강질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주살, 이 획은 백균처럼 무겁고 강한 활을 쏘는 듯한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백균 노발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균자는 30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천균, 백균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무거운 걸 뜻하죠. 자, 그 다음에 이 곤자입니다. 뚫을 곤자죠. 이거 이 곤을 쓸 때 세로액입니다. 수액. 이 수액은 수백 년을 살아온 등나무같이 굳세야 한다. 즉 만세 고등이라고 그럽니다.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골자입니다. 이 골자, 이 갈고리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서 기본액에서는 2개로 치죠. 여기를 노라고 그러고 여기를 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자의 팔법에서. 노와 적은 즉 탄력적이고 강하며 질긴 활처럼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랬고요. 경로 근절이라고 그럽니다. 이 노자는 활시위 노자입니다. 다음에 이제 끝입니다. 을자죠. 여기서는
이거를 뜻합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뻗치는 날획은 큰 파도가 부서지며 번개가 치는 듯한 필세를 지녀야 한다 그랬고요. 즉 보충하자면은 주저주저 하지 말고 힘찬 기세의 필치를 나타냄을 강조한 거다. 그럽니다. 북랑 분노라고 그럽니다. 북랑 분노라고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마쳐 드리고 7개 항입니다. 이 어찌 보면은 나중에 이것이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영자 8법에 이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끝입니다. 4번째 나오며 본구에서는 서세론보다도 이 각이 아니고 사기입니다. 위삭의 필진도에 더 중점을 두어 다루었습니다. 이는 서예와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말미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앞서 나오기는 했는데요. 위부인은 붓을 잡음에 마음은 급하나 붓을 잡음이 느슨해야 하고 마음은 느슨하나 붓잡음이 급하지 말며 붓잡음이 가까운 듯하나 긴밀하지 못하면은 안 되고 마음과 손이 가지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뜻이 뒤에 있고 붓이 앞에 있으면 패하고 앞에서 나왔죠. 뜻이 앞서고 붓이 뒤에 있어야 승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글씨를 쓰면서 우리가 깊이 새겨두어야 할 내용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많은 참고가 되기를 당부드리고요. 참고 자료입니다. 중국 서법예술사 그리고 중국 역대 서론 이거 외에도요. 이것저것을 찾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강의 마칩니다.